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철인의 오이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임윤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이 여기저기서 요새 인기리에 AI 관련된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좀 구했거든요. 보니까 내용이 재밌어서 그 네, 내용 가지고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도입 경험과 교훈 이런 제목으로 키스텝에서 AI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드신 것 같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발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키스텝에서 AI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걸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원래는 따지고 보면 저희 키스텝에 정병성 원장님이 21년도 연말에 취임하셨고요. 그 네. 원장님의 기간 운영 계획에 키스텝 업무에 머신러닝과 AI를 도입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걸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아, 이제 취임하실 때 그러면 벌써 한 2, 3년 네, 전이네요. 네. 그렇게 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22년도 3월에 처음으로 원장님 조직 개편하실 때, 네, 그 업무진흥화 TF라고 하는, 그때는 키스텝 디지털 전환 목표로 해서 음. 업무진흥화 TF를 발족했고, 이제 거기 업무진흥화 TF의 TF 팀장을 제가 맡게 되고, 제가 이제 혁신정보분석센터장 업무를 겸임하면서 그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사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데이터들을 디지털화시키자, 업무를 좀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화시키자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일이 좀 커진 셈이네요. 네. AI화시키기까지 갔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숨은 스토리는 제가 저는 바이오 전공자인데 그죠 말이에요. 바이오 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음. 올해 지금 노벨상이 AI를 휩쓸고 있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뭐 AI가 물리학이요, 화학에서도 AI가 노벨상을 휩쓴다고 아예 뭐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심지어 노벨상은 진짜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타셨던 것이 되게 일상적인 거였는데, 맞아, 맞아. 그 AI 개발한 뭐 30대, 40대 이런 젊은 이제 뭐 과학 기술자들이 노벨상을 탔다. 아, 이게 AI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최근에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그런 보니까 것처럼 구글 딥마인드의 그 네, 하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저기 점퍼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네, 나이가 거기 연구원인 존 점퍼라는 사람은 39살밖에 안 네, 됐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AI 기술이 워낙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나이 네, 든 분들은 연구자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네.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노벨상이 막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진짜 뉴 노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음, 거를 아주 체감하고 이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도 그래서, 네, 사실은 숨은 스토리가 있는 게, 네네. 본격적으로 키스텝에서 AI를 도입하기로 전사적으로 추진한 거는 22년도 3월부터였지만, AI가 또 한 번 되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 저는 그 하서비스가 그 알파고 그렇죠. 쇼크 난 거 2016년도 2016년 맞습니다. 이세돌하고 바둑 둘 때 네네네. 네. 그때 우리 쇼크 먹었죠. 네. 그때 제가 2016년도 알파고 이후에 음,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키스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아이디어로 처음으로 조그맣게 정책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2016년도에 음, 저는 이제 그때 바이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키스텝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 연구개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분류하거나 뭐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일상적으로 했었는데 음,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사람이 피어 리뷰 해가지고 하는 업무를 AI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정보 데이터를 그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2016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조그맣게 시작하고, 17년도에도 그걸 조금 고도화시켜서 하고, 18년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조금 규모를 키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작했는데,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키스텝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너 그게 뭔데 그걸 하고 있냐? 그리고 니네 부서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음, 야, 뭐 그만해라. 뭐 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주변의 반대로 결국은 포기하고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연구원들도 다 다른 부서로 뿔뿔이 헤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병성 원장님이 취임을 하신 거예요. 음. 근데 그래서 정명선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디지털라이즈하고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거네요. 네, 원장님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막 말씀을 하셨는데, 키스텝의 다른 어떤 직원들도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저는 원장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원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가서 제가 2016년도부터 이러이런 일을 좀 해봤었고, 그리고 그 뒤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엄청 많이 발전했을 텐데, 그거를 현행화해서 원장님 하시는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감히 말씀을 아, 드렸고, 예, 그거가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22년 3월부터 업무진흥화 TF 팀장이 되고 혁신정보분석센터를 하면서 키스텝의 디지털 전환, AI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음, 따지고 보면 16년도부터 알파고 시절부터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김 박사님이 그 바이오 쪽을 하셔가지고, 바이오 한 분이 디지털을 어떻게 하셨지? 그 다음에 AI는 왜 이걸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항상 우문현답을 주장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바이오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인데, 이게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과연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가능할까라고 궁금해하거나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 바이오 한 분이 이걸 디지털라이즈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그런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ICT나 디지털 기술 중에서 유일하게 그쪽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AI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디지털이나 ICT를 전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AI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실현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감을 표시하는 그런 저는 경험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전공을 했던 사람도 다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은 오이마켓 입장에서 보면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좀 융합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좀 쉽게 좀 찾아볼 수도 있고 이게 네, 쉽게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러려면은 데이터를 한쪽에 다 모아놔야 되는데 그 네, 한쪽에다 다 모으는 일은 또 다들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뭐 내가 만든 데이터를 왜 내가 저기다가 올려놔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나 조금의 의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방법은 각 연구기관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AI화 시키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AI화 시켜서 자기네 안에서는 그거를 잘 활용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전부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출연연구기관이 뭐 지금 NST 산하에 보면은
23개인가 있는데 23개가 각자 그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우리 김은정 박사님 하신 거대로 다 네.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 연결하면은 그러면 융합 연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이 저는 생각이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가설이 맞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저희의 AI 전환 사례는 이제 키스텝이 수집한 많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네, 데이터들에는 저희가 발간한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자문회의나 각종 그 정부 위원회 네, 회의체에서 심의한 안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뭐 키스텝 브리프란 형태로 만든 그런 간단한 보고 자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각자 이제 수집한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료를 전부 다 AI가 읽을 수 있도록 인베딩 시켜서 벡터 DB에다 넣는 일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걸 먼저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해야지 여러 텍스트 데이터들을 AI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자연어로 질의한 거에 대해서 AI가 그 많은 데이터들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네, 이거를 저희가 지능형 검색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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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그 기관들에서도 각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도 있고 뭐 관련된 동향, 뭐 정책, 뭐 이런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그 파일들을 찾아서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확인해서 이게 내가 필요한 자료인지 뭐 원하는 자료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도 저희가 한 것처럼 각종 그 과학기술, 그러니까 뭐 연구개발한 데이터들을 벡터화해서 AI가 읽을 수 있게 인베딩 시켜서 각 기관의 지식 데이터베이스에다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AI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내가 원하는 어떤 기술 정보나 뭐 어떤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모든 그런 기관들에서 각자 자기네들의 지식 DB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연구자가 모든 기관에 있는 연구 보고서나 정보들을 AI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면 나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어떤 기관에 누가 있고 그 연구자의 최신 연구는 어떤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연구를 할 때 이 기관에 있는 분하고 협업을 하거나 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네.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네, 공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을 빨리 도입해서 같이 활용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보니까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게 LLM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언어 네, 모델이고요. 있죠. 그러니까 LLM. 네, LLM 모델에서 각각 여러 가지 뭐 정보를 검색한다던가 아니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응답한다던가 아니면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준다던가 번역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LLM 하나 잘 만든 초거대 그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LLM 하나가 있으면 되고 그 LLM을 모든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그 LLM을 불러서 각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지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제가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이 LLM 모델을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래도 이 LLM 모델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나요? 이렇게 좀 알려져 있나요?
이제 이 LLM 모델이 지금 오픈 AI나 뭐 이런 구글 제미나이나 클로드처럼 이렇게 폐쇄형으로 큰 파라미터를 가진 아주 똑똑한 LLM을 가지고 있는데 그 LLM들은 API 호출을 통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는 형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폐쇄형 언어 모델뿐만 아니고 지금 오픈 소스 메타의 라마가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다 오픈 소스로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아주 빅테크가 아닌 기업들에서 각자의 언어 모델들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라마 3를 자기네 독자적인 언어 모델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모델이 뭐 예를 들어 뭐 금융 분야에 특화된 거, 아니면 문화 예술에 특화된 거, 아니면 의료에 특화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 모델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음, 언어 모델 중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이제 각각의 금융이나 뭐 예술이나 아니면 의료 분야, 뭐 법률 분야의 데이터로 이제 추가 학습시켜서 파인 튜닝된 LLM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과학기술 분야에도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과학기술 분야의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이런 과학기술에 특화된 언어 모델로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키스티 같은 데에서도 이런 라마 3.1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개발해서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음, 그 외에 뭐 미스트랄이나 아니면 뭐 젬마나 이런 오픈 소스 모델들을 저희가 키스텝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파인 튜닝을 해서 몇 가지 생성형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이런 생성 결과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실제로 키스텝에서 한번 이런 테스트를 모델, 해보고 저런 있습니다. 네,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근데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말씀 듣다 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연구 노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화학 방정식이 됐든 뭐 어떤 식으로 수식이 있을 텐데 이건 네, 네, 자연어가 아닌데 네, 네. 이런 것들도 얘가 다 잘 인지를 하나요? 어떻게? 지금 보면 지금 오픈 AI에서 그 최근에 그 발표하고 있는 GPT-4 5.1이나 아니면 뭐 클로드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멀티모달로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음, 수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하고 이제 그거를 생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멀티모달이 네, 되는 멀티모달이 다 가능하고요. 것이 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수식이나 이런 거나 자연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 전부 다 가능하다. 네. 그래프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그 라마 3.2도 멀티모달로 오픈소스 공개한 거기 때문에 연구 노트에 들어있는 뭐 수식이든 뭐 그래프든 뭐 이런 표든 이런 것들도 다 AI가 이해하고 예, 그거에 맞게 생성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멀티모달이 되는 LLM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키스텝에서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멀티모달까지는 못 가고 있지만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멀티모달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피스텝에서 갖고 있는 문건들이 대충 어떤 문건들인지는 그냥 짐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자연어 처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네네. LLM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네. 다른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드는 거고요.